기본적으로 지금 괜찮다라고 말하는 논거 자체에 대해서 흠집을 내는 사안이기 때문에 균열이 간다라는 거죠. 진짜 괜찮나? 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미국이 간만에 공식적인 발언을 한 가지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동 쪽이라고 할 수 있는 결국에는 이제 오펙이죠. 석유 수출국 기구라고 합니다. 석유를 뽑아내서 글로벌하게 판매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모여 있는 게 이제 오펙이고요. 이 오펙에 속하지는 않지만 석유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들을 모인 것을 이제 오펙 플러스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주축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이쪽을 통해서 미국이 뭐라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 우리가 비록 오펙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석유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가급적 조속히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길다랗게 외교적 문제가 최대한 빚어지지 않게 온건하게 이런 주제의 얘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에는 증산이라고 합니다. 기름을 더 뽑아내서 더 많이 판매하는 것은 이제 증산, 반대로 줄이는 것은 감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에는 미국의 입장은 오펙 플러스라는 곳이 석유를 증산하는 것을 가급적 빨리 결정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이렇게 전달을 한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결국 경제 투자 시장에서 봤었을 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석유가 증산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좀 안정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면 뭔진 몰라도 일단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마디를 할 정도의 뭔가가 있나 보네. 이해는 가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계가 원하는 방향성도 뭔지는 지금 얘기를 했어요. 석유 증산을 원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역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 증산을 원할까요? 증산을 하면 유가, 기름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강덕구님, 가격 내려가겠죠. 그렇죠. 가격이 내려가죠. 지금의 세계는 석유 가격, 유가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더 폭등하는 것은 최대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했으면 좋겠다. 유가가 떨어지거나 최소한 현상 유지를 하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결론까지만 도달하면 어쨌든 현재의 트렌드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왜 이런 상황이 오고 있냐? 현재 이제 서부 텍사스산 중유라고 부르는 WTI와 브렌트유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유가 이러면 알고 있는 두 가지 가격을 보면 WTI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자로 76불 정도가 됐고요. 브렌트유도 이제 77불 정도 찍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격을 알고 계시는 분 아니면 저게 뭐 어떤 가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짚어보자면 우리가 불과 3개월, 4개월 전에 대략적으로 WTI 가격은 이제 3, 40불 정도, 50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플러스 50% 정도는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많이 떨어졌다라고 했었을 때 20불 정도에서 코로나 터지고서 이제 경제 죽어 나갔을 때 20불, 마이너스 말고 그 특이사항 제외하고 왔다 갔다 했었을 때가 이제 20불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지금 76불이고요. 그리고 그렇게만 들으면 또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죠. 자, 지금 76불은 여러분들 2018년, 그러니까 즉 2017년에 한번 휘청 경제가 하고 나서 돌아왔었을 때, 투자시장 한번 휘청하고 나서 돌아왔었을 때 최고점 찍은 게 2018년 80불 전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요거 뚫고 지나가면 기름 가격이 제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 2014년? 4년인가? 그때 100불. 106불인가 그럴 거예요. 그것까지 이제 고점이 없고 역사적 고점만 남은 상태가 엄청 드문 일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인지가 되셨어도 된 겁니다. 어쨌든 지금 그렇게 비싸요. 왜 비싸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더디게 하면 물류도 그만큼 덜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기름을 덜 쓰니까, 물류가 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기름을 덜 쓴다는 거죠. 에너지원은 전부 기름으로 쓰고 있으니까, 움직이는 동력원들의. 자,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쓰임새가 없어서 기름 자체의 생산량을 줄였어요. 아까 그 오펙 플러스라는 군데를 나지만 거기에 포함된 석유 수출국인 국가들이 기름 생산량 자체를 당연히 줄입니다. 뽑아내는 양도 줄여야 어차피 팔릴 것도 없는데 많이 뽑아내봐야 뽑아내는데 비용만 들어가고 이 국가들도 손해를 보자. 강덕구님, 유가도 코로나 기저효과인 건가요? 그럼 결국 좀만 지나면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요? 맞아요. 기저효과도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그 기저효과를 이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들이 생산량 조절을 했기 때문에 생산량은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에서 경제가 회복한다라는 얘기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다른 수많은 그 물류 적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수많은 국가들이나 기업들이 다시 막 물동량을 급격히 늘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기사가 뭐 조선소나 이런 데서도 그렇지만 항만 이런 곳에서 갑자기 물동량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막 좀 축하 파티를 부르지만 무조건 축하할 만한 일도 아닌 게
이게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물류가 움직이질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런 거랑 똑같이 지금 오펙이랑 오펙 플러스에서 생산량을 줄여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이제 모든 기업들에서 그걸 움직이려고 보니까 기름을 많이 사야 되잖아요. 많이 사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은 적은 상태에서 수요가 늘고 있어요. 공급은 그대로.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방금 얘기한 그 수순에서 당연히 오펙과 오펙 플러스도 석유를 판매하는 국가들도 그럼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겠어요? 생산량을 늘리자라는 얘기를 하겠죠. 물류를 위한 자원들이 사람들의 경제가 회복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 또 새로 고용하고 차량 구하고 배 구하고 비행기 구하고 이런 거랑 똑같이 이제 경제 회복된다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오펙도 기름 생산량을 좀 늘려볼까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겠죠. 그 얘기가 바로 석유 생산량 늘리자라고 말하는 석유 증산으로 가는 거예요.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오펙과 오펙 플러스가 우리 왜 애초에 이 석유 수출국 기구라는 것이 존재하냐? 석유 생산량을 누구 하나가 맘대로 경쟁적으로 결정해가지고 마구 생산량을 늘리든지 가격을 높이든지 낮추든지 생산량을 줄이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전 지구적인 자원이니까 우리가 좋은 의미로는 힘을 합쳐서 이걸 결정하고 문제가 없게 만들자 공급에. 그리고 우리 국가들도 돈도 좀 잘 벌고 그런 가격 책정과 공급량을 책정하자라는 기구예요. 좋게 말하면 그렇고 나쁘게 말하면 공식적인 담합 기구죠. 나쁘게 동작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가 의사결정, 즉 석유를 많이 생산하자 안 하자라고 결정을 하는 게 만장일치로 결정이 나요.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야 이 석유 증산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이 상황을 막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어쨌든 세계 경제 물류도 조금 더 원활하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죠. 그리고 그렇게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애초에 이 석유 수출국 같은 경우에도 적정 가격에 더 많은 생산품, 즉 석유를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석유국 기구들도 나쁘지 않은 결정이 돼. 자신들이 파는 상품이 무조건 비싸다라고 많이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적정가라는 게 있어야 판매되는 거고 차라리 적정가로 더 많은 상품을 공급하는 게 수익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미 여기 뉘앙스에서 알겠지만 누군가는 만장일치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나 석유 증산 싫은데? 라고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들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또 빠르게 진행을 해보자 라고 하면은 당연히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오펙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서 유명한 국가 두 군데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중심국이죠. 세계 최대 산유 그리고 보통 이제 약자 UAE라고 쓰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있습니다. 아랍이라고 하시면 다 알 거예요. 근데 뉴스 기사나 이런 데서도 UAE라고 해서 짧게 쓰다 보니까 순간 스쳐 지나가면서 모를 수 있는데 UAE 써 있으면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최근에는 뭐 관계도 좋고 둘 다 산유국입니다. 이런 국가 두 군데가 오펙에 존재하고 있었고 당연히 오펙에 같이 있다는 얘기는 이들 둘 다 투표권이 있고 다들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들의 의견이 합치가 돼요. 한 명 한 명도 다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싫은데를 시전합니다. 전 싫은데요. 난 싫어. 하지마 하고 협상 테이블을 엎어요. 물론 물리적으로 실제로 엎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석유 증산하자라고 얘기가 운을 띄운 거를 엎어버리고 사우디아라비아랑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이제 헤어집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져요? 석유 증산이라는 것이 돼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석유의 가격이 안정되고 그래야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사안들 중에 제가 벌써 한 2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다뤘던 물가 상승 공포라는 거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말대로 그냥 잠시 적체돼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다라는 거를 믿어주려면 물가 상승 공포가 최소한 더 커지진 말아야 돼요. 근데 이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그 모든 물건들이 오며 가며 사용되는 에너지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에너지의 가격이라는 게 뭐예요? 유가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별 걱정을 안 했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펙 즉 석유 수출국 기구라는 곳이나 이런 곳들도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적정 가격까지 올랐으면 거기서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많이 파는 게 더 중요해요. 무조건 오른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석유를 더 많이 공급하자라는 회의를 할 거라고는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가격이 저렇게 오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그들이 적정한 가격에서 이제 더 많이 공급할 거니까 이제 가격이 안정될 거야. 그러면은 이제 물가 상승 압력도 많이 죽겠지라는 거가 당연히 누구나의 계산 속엔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석유 증산 회의가 결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은연중에 얘기했죠?
지금 물가 상승 공포를 잠재워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석유 증산 회의였는데, 이게 결렬이 났다라는 거는 물가 상승 공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단순 적체로 끝나려면 이쯤에서 그만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이번에 결렬이 난 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최초에 얘기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에서 얘기한 미국이 왜 갑자기 공식적으로 뜬금없이 맨날 러시아 중국이랑 싸우다가 뜬금없이 중동에다가 저기 너희 그 석유 증산 하죠? 세계 경제를 위해서는 원만하게 진행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미국이 공식 발언을 나온 거거든요. 이해 가세요? 미국이 왜 나섰는지? 이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래도 채팅창에서도 나온 것처럼 잠시 지나가는 거다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충분히 누구나의 수요 공급과 이득으로 봤을 때 오펙도 적정 수준에서는 공급량을 늘리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이게 결렬이 난 거예요. 플레저 시컨이 물가가 오른다는 확신보다 미래 불투명이 더 악재인가요? 둘 다 악재죠. 그러니까 지금 미래 불투명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에는 미래 물가가 덜 오르겠지, 더 이상 여기서 심각히 오르지 않겠지라고 확신을 주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 확신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미래 불투명이 되는 거잖아요. 비슷한 얘기가 됩니다. 지금의 그 보통 뉴스에서 멋있게 말하는 그 컨센서스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이 합의라고 봤었을 때는 적당히 끝나겠지였는데, 그 적당히 끝나겠지가 이제 결렬이 난 거죠. 한번. 뭐 물론 당연히 여기서 이제 얘기를 조금 더 가져가 보자면,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머릿속에 왜 이러면서 궁금한 건 이거겠죠. 왜 싫은데?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랍에미레이트도 결국에는 석유가 적정 가격에서 많이 공급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도 뭐가 문제지? 대체 왜?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가 당연히 동조할 거라고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석유 증산 회의에 대해서 아직까지 뉴스에서 많이 보지 못하다가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듣든, 뭐 이제사 검색을 해봐도 경제 뉴스에서 보든, 뭐 아니면은 더 크게 떠들어가지고 이제 헤드라인이나 이런 데 뜨든 해서 뜨는 걸 거 아니에요. 다들 석유 증산 회의 잘 그래도 넘어가겠지라고 생각은 했었으니까. 근데 여기가 왜 싫은데? 이것도 이제 핵심부터 설명을 할게요. 당연히 계산기를 두들겨 봤는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왜냐면 국가라는 것도 어쨌든 국민을 위해서 굴러간다라는 차이가 기업과는 존재하지만 그 국민을 위해서 수지타산을 계산은 하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죠. 외교 관계에서 무조건 친구가 있어. 요즘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막 캠핑도 다니시고 예전에 같이 진짜로 그 왕세자랑 막 캠핑도 다니시고 하면서 쌍방이 우리는 친하지 이러면서 막 외교를 막 과시하고 막 이랬던 국가여도 계산기 두들겨서 안 맞으면 이번에 결렬 날 때처럼 그냥 얼굴 뒤도 안 돌아보고 가고 이러는 거거든. 근데 이번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를 어떻게 두들겨 봤는데 그렇게 문제가 생겼냐? 자, 이 얘기는 이제 뒤로 뺀 얘기인데, 아까 오펙이라고 말하는 기구가 만장일치만 하려고 있는 기구는 아닌 걸 거 아니. 그죠? 여러 가지 디테일한 계약도 하고 이제 구조적으로 뭐 이런 제약도 있고, 야 우린 이렇게 팔자 저렇게 팔자를 결정하니까 저 기구가 존재하는 걸 거 아니. 자, 여기서 결정하는 사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판매 비중이에요. 판매 비중. 전체 그러니까 판매 할당량을 줘요. 여기에 포함된 국가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국가가 기름을 팔아서 벌 수 있는 능력은 1000만큼 있는데 800을 할당을 받았으면 800까지만 맥스로 팔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 협정 깨고 나가든가. 근데 외교 관계라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 한 번 깼다 무슨 사단이 날 줄 알고. 그죠? 이 할당량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이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생산 능력이 한 500 정도 되면 이 생산 총 가능량을 한 600, 뭐 이 정도 받아요. 왜냐면 뭐 더 뿜어져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받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왜 생겼냐면 이 판매 가능 비중을 받았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생산 시설을 계속해서 늘려왔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생산을 통해서 이제 국가 발전을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기름 파는 국가니까, 물론 다른 산업도 하긴 하지만 이 국가의 국고를 결정하는 거는 대부분 기름이니까 석유 생산 시설을 계속해서 좀 증축을 해놓고 있었고 원래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알려진 뉴스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의 할당량은
이 국가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의 3분의 2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대략. 그러니까 생산 능력은 3인데 오펙으로부터 판매하도록 허락받은 건 2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의 3분의 1이 논다는 뜻이에요. 3분의 1. 시설의 3분의 1이 놀아요. 지어는 안. 가동만 하면 저기서 기름을 뽑아가지고 팔 수가 있는데 놀아. 그죠? 이제 어떻겠어요?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할당량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게 이게 뭐 한 번에 막 급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늘 받아오던 할당량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오펙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자신들이 합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결정난다 그랬잖아요. 이런 의견들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카자흐스탄이니 이런 국가들은 생산 능력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범퍼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생산 능력에 비해서 약간은 여유로운 수준으로 더 많은 할당을 받는데 자기네 국가는 시설이 남아 돌잖아요. 3분의 1이나 논단 말이야. 자기들 주장에 의하면. 제가 뭐 아랍에미리트 편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저 말을 무조건 믿어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의 그 입장에 따르면은 남아 놀아요. 놀아 시설이. 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외교 방법으로 택한 방식이 뭐겠어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왜 이렇게 판세가 굴러가는지. 뭐겠어요? 석유 증산이라고 말하는 이 희대의 현재 지금 세계 경제나 이 기름을 팔고 있는 국가들의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결정하는 곳에서 나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사실 석유 증산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애둘러서 표현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말을 그렇게 했어요. 석유 증산은 당연히 아랍에미리트도 하는 게 낫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산하고 자신들이 퍼센티지를 더 받아가자라는 거예요. 결국 스카이보이 김건우님 누워버려요. 맞아요. 누워버리는 거예요. 하고서 그러니까 증산 좋은데 우리한테 떨어지는 판매 가능 퍼센티지 즉 판매 비중이 더 떨어질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거 왜 자꾸 우리가 그냥 들어줘야 되냐? 사우디아라비아 뭐 형제 캠핑 같이 했던 국가 됐고 안 해. 안 한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제 퍼즐이 맞춰지죠. 근데 만장일치가 아니면 결정이 못 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아랍에미리트가 이번에 한번 던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던진 거고 회담이 결렬이 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회담이. 근데 이게 스카이보이 김건희 재밌네요. 그죠? 근데 이게 참 이렇게 그냥 제가 어쨌든 받아들이기 쉽게 얘기한다고 얘기하느라 그랬지만 엄청난 여파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모든 지금 경제지나 이런 곳들에서 석유 증산 관련해서 결렬 나자마자 지금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들이나 이제 레포트들을 종합을 해보면 당연히 이들도 어느 정도의 어떤 외교 관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무작정 막 다 파괴시키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이 판매 비중이라는 것들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냐라는 거죠. 쉬운 일. 플레저 시커님 이런 식이면 제3의 UAE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알려진 바로는 이 아랍에미리트만큼이나 이 엄청나게 시설을 놀리고 그러니까 현재 판매 비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공언한 거는 아직까지는 아랍에미리트밖에 없긴 한데 어쨌든 이 타격이 좀 큰 거겠죠. 그래서 지금 그 비슷한 맥락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석유 전쟁이라고 말하는. 근데 판매 비중 결정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만약에 아랍에미리트를 설득하기 위해서 올려준다라고 쳐도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왜냐면 비중 퍼센티지 결정이기 때문에 그걸 줄어드는 만큼 국가는 무조건 예상 수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격전이 예상되는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의 핵심은 어려운 문제죠. 이게 끝이 아니고 어려운 문제죠라는 말에는 담겨 있는 것은 뭐예요? 그 말 안에는 협상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에요. 자, 근데 이게 항상 우리는 이 톱니바퀴를 맞춰가는 게 재밌는 거잖아요. 자, 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왜 더 많은 경제지들을 환장하게 만드느냐? 지금 물가 상승이 나와도 괜찮다라는 요지는 뭐예요?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보세요. 그걸 기억하는 순간 오싹하지 않나요? 물가 상승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요지가 뭐예요? 잠시면 끝난다. 그래서 괜찮다. 였잖아요. 이거였잖아요. 근데 협상이 오래 걸린다는 뜻은
석유 증산을 빠르게 결정을 못한다라는 뜻이 되고, 석유 증산을 빠르게 결정을 못한다라는 뜻은 석유가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난 상태에서 있든지 뭐 조금 줄어드는 수준이더라도 기름은 계속 필요하기로 했으니까 가격은 최소한 떨어지지 않는 채로 유지되거나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경제가 회복되면 더 오를 수도. 스카이보이 김건희 안 끝난다. 맞아요.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협상이 오래 걸린다라는 것 자체가 석유 증산을 무마하면서 물가 상승이 금방 끝난다라는 논리 자체를 부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부양책을 계속 펼 수 있으며 부양책을 계속 펴도 당당하게 고용지표가 상승할 때까지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와 그 수많은 국가들이 부양책을 피는 지표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싹해요. 지금 그나마 믿고 있는 게 물가 상승 오래 안 갈 거라는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단순 믿음이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뭐 이상한 건 아니었고, 적체 현상만 좀 해결되면은 물건들 좀 제대로 운송되고 공급되면은 가격도 좀 떨어져 가면서 괜찮아질 거니까 라는 거 있죠. 근데 유가가 저렇게 올라버리면, 심지어 짧게가 아니고 길게 가버리면 그 논리 자체가,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다 무너지고 막 세계가 멸망하고 막 이런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균열이 간다라는 거죠. 진짜 괜찮나? 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뭐 한번 결렬됐다라고 해서 이게 뭐 미국이 막 싸들고 가가지고 막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당장 이런 일이 벌어지는, 지금 뭐 폭락이 막 당장 우려되는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괜찮다라고 말하는 논거 자체에 대해서 흠집을 내는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경제 기사들이 이 오펙의 석유 증산 결렬과 그 결렬 사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